안녕하세요, 락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GM 크루즈가 이젠 낮에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했죠. 지금 제한적이나마 지금 낮에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웨이모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사는 주변에 로보택시가 보편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로보택시가 코앞에 온 느낌이 와서 이제 낮에도 서비스하니까 조만간 제가 타보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은 죄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 감사한데요. 내년 내후년 FSD가 글로벌 익스펜션 했을 때, 근데 여기 일본이 써져 있어서 테슬라는 일본에 거의 다른 데 파는 거에 비하면 거의 안 파는 수준이라서 일본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에 10%는 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파는 차에 한 절반 좀 안 되게 미국이고 절반 좀 안 되게 중국이고 그 외 지역인데, 미국에서의 FSD 보급률은, FSD 베타 보급률은 이런 분위기라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은 잘 모르겠는데 내후년쯤 가면 이런 추세라면은 한 30%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 이제 테슬라가 파는 차에 그 정도 될 것 같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그걸 논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완성도를 논할 수 있는 게 기술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그런 걸로 승부해서 그렇지, 아직 여기는 기술이 더 보급화되는 추세니까 그걸 논하기보다는 기술이 지금 트렌드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아직 갈 길이, 그래도 저는 조금은 근데 이거 섣불리 이걸 또 얘기하기 힘들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GM 크루즈나 지금 뒤에 얘기할 웨이모가 엄청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테슬라한테 좀 많이 압박을 받았나요? 그래서 이거 상세 내용을 지금 볼 텐데, 원래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밤에 10시부터 아침 6시인가 7시까지만 서비스를 제한 속도 25마일로 걸어놓고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작정하고 가서 타려고 하지 않는 한은 큰 의미가 없는 데다가, 지금 보면은 제한구역이 나이타임에는 이제 요 정도 서비스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데이타임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좀 이것도 아쉽긴 한데 혼잡 구간을 좀 피해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그래도 낮 시간에 여기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걸 더 이제 확대 적용하겠죠. 하여튼 여기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타보기가, 시간상 이걸 타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낮에도 하니까 한번 타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피닉스나 어스틴, 피닉스는 웨이모 때문에 유명하죠. 애리조나 피닉스. 근데 어스틴도 지금 확장할, 조만간 지금 퍼밋만 기다리고 있지, 지금 뭐 이렇게 참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낮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된다라는 게,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서 언덕도 많고 이 운전하기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날씨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하기가 편하지만 도로 상황이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젠 캘리포니아가 확대 적용한다라는 점. 그러면 이 경쟁 회사의 웨이모는 가만히 있냐? 아니죠. 웨이모도 지금 내부적으로 퍼밋은 아직 돈을 받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근데 낮에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추세고요. 여기 보면 도시 리스트가 지금 GM 크루즈보다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아직 파이널 퍼밋이 필요한 거니까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드라이버 없이 해도 되는 정도의 퍼밋을 이미 받아서, 여긴 더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서 완전 베이에리아, 그러니까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라든지 로스알토스 힐, 팔로알토, 캐피털 벤처의 완전 본산이죠. 돈이 다 여기 몰려있는. 그러니까 거의 베이에리아를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제 정말 코앞인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 제가 집에서 공항까지 겨울에도 한국을 방문할까 해보는데, 진짜 웨이모 타고 공항까지 가겠는데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정말로 눈앞에 로보택시가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그리고 여기는 제한 속도가 65마일입니다. 그냥 사실상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진짜 운전자 없이 이게 정말 코앞이네. 야, 이거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파이널 터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코앞까지 밀어붙였다라는 점. 경제적 논리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쟁 회사들이 넘어가고 있죠. 이제 돈을 받고라도 제한적이나마 크루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확장하고 있고, 웨이모도 이미 피닉스에서는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리는 유튜브 영상들, 가서 어디 틀어박혀 있는지, 그래가지고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가서 차 꺼내온다든지, 테슬라랑 속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느리죠. 전에 제가 GM 크루즈의 속도 비교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그쵸, 하이웨이를 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속도 제한을 풀었어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AI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밤에만 서비스 하니까 이렇게 넓게는 아마 풀었으면은 좀 더 고속화된 도로를 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막 놀림감이 됐었죠. 피닉스에서도 테슬라보다 너무 느리고 자꾸 이상하게 라우트를 짜고, 그러나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이제는 충분히, 데이터가 좀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쌓인 것으로도 또 보여집니다. 조만간 이거를 제가 타보고 여러분들께 쉐어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코앞이다. 와,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국가별로 이거를 테스트한, 그러니까 평가한 보고서를 좀 보기 전에, 이제는 애플 뮤직이 테슬라에 들어왔다. 결국 스마트폰의 위력은 대단하군요. 이제 조금씩 허용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정말 싫어합니다. 결국은 머리가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잘 허용을 안 해주다가 제한적이나마 카플레이나 자기들이 안 되고 지금 테슬라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내연기관들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 같은 거를 막 허용해 줬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고유의 이 통제권을 다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역시 스마트폰의 위력은 대단하다. 애플 뮤직도 테슬라에 들어온다. 그리고 V11 업데이트가 뭔가 또 에러를 고치는 것 같죠? 잠깐만, 이거 명절 전에 땡스기빙 전에 준다더니 넥스트 먼스 그러더니 사람들이 너 잠깐만, 너 땡스기빙 전에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뒤에 막 그래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웰컴 투 테슬라. 약간 이거는 좀 해보고 좀 아니면은 좀 에러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또 뿌린 거에 대해서 뭔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2.4에 머물고 있는데, 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월드컵에 대한 오프닝 세레머니를 링크를 걸었는데 국뽕이 차오르죠. BTS한테는 정말 상을 주고 싶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많이 바꿨고, 특히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바꿔줘서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에 좀 나이 드신 능력자분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 따님이 이제 완전 백인인데, BTS에 쭉 빠져서, 한국도 자주 가고, 그 한국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 이런 그냥, 이제 가십이든 얘기할 때마다 자식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려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참 영광스럽네요. 그러나 한국의 성적도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면서 마음은, 제 생각은 8강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구글에 보면은, 도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로 확률적으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이 우승할 확률을 보면은, 안 좋죠. 안 좋지만, 저 카타르 월드컵이 좀 말이 많죠. 지금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여름에 못했죠. 더위라든지 에어컨을 풀 가동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즌 이 와중에 월드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웃긴 건데, 여름에 하는 월드컵에 하는 이유가 그때 좀 선수들이 쉴 수 있고 국가대표로 차출되기가 쉬운데, 이 와중에 참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깨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한국의 선전을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가별 이런 autonomous vehicle,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좀 업데이트된 버전, 2022년 버전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 그리고 법적인 면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나, 아니면은 특허 같은 경우, 그리고 consumer acceptance survey를 한다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도로의 퀄리티, 이거에 좀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가 이제 얘기해 볼까 하는데, 1등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이게 참, 옛날에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이 참 빨리빨리 바뀌었는데, 최근 요즘은 미국이 더 빨리 바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제가 너무 선두권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냥 공항에만 내려도 뭔가, 여기는, 이제는 미국이 참 빨리 변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뭔가 그대로 그런 좀 안타깝긴 한데, 1등은 미국입니다. 뭐 압도적인 특허 수와 돈, 그리고 뭐 자본 지금 비할 수가 없죠. 지금 자본, 돈, 이거는. 다른 2등, 3등 국가에 비하면 그나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거 외에는 여기에 뭐 비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 통계도 좀 제가 딱 보자마자,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그런 부상, 중국의 위협을 얘기하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 16위에 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중국이 없어서, 중국이 좀 데이터로 오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거에 좀 협조적이지 않아서 이게 없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특허 개수는 뭐 미국 2등이 지금 일본인데, 뭐 이건 거의 이 몇 배입니까? 너무 앞에 단위가 달라서, 그렇죠?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일반인도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거를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심심찮게 너무 자주 보고 조만간 그걸 다 타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특허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좀 크다. 그래도 전에 얘기했듯이 도로 퀄리티는 한국은 무려 5.9점인데 미국보다 낫다라는 점, 저는 솔직히 한국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는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니까 중국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특허 위주로 보니까 여기엔 중국이 있더라고요. 드라이브레스 릴레이 페이턴트 보면 1등이 단연코 미국이고요. 2022년 기준, 2022년 3월까지 기준일 겁니다. 2등이 중국입니다.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의 부상이 있구나. 근데 진짜 특허 개수로 3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특허는, 근데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 정보는 체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뉴스 기사나 이런 걸로는 일본이 별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4등이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좀 더 분발을, 근데, 그쵸. 여기는 지금 특허 개수가 미국은 13만 개가 넘는데, 지금 한국은 4만 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2021년 한정으로, 그러니까 최근 특허를 보자는 거죠. 전체 특허가 아니라 2021년부터의 특허를 보면 중국이 1등입니다. 대단하네요. 기술적으로. 미국이 그리고 2등인데 4등이 역시 한국과, 그쵸, 이게 일본이 제가 뭘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일본은 한국보다도 뒤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으로 한정해버리면 뭐, 근데 거기긴 한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뭐, 10,000개, 뭐 7,000개 육박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1,000개를 못 넘기죠. 뭐 독일 한 700개, 한국 700개. 그러니까 좀 제가 체감하기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돈을 쏟아부는데 한 100개 정도, 영국은 뭐 한 60개. 거의, 그쵸, 거의 이 특허는 두 나라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트렌드를 또 보니까, 이 중국 특허들은 앞불싸, 드론 택시에 다 가 있더라고요. 트렌드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중국은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돌아다니는 택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더 먼 미래에 한 발자국, 중국이 이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뭐 바이두나 뭐 회사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자본은 지금 특허 트렌드는 플라잉 카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갔나? 라는, 이건 비에이클이니까요. 이걸 비에이클로 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드론으로 보지. 그래서 뭔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게 중국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미국은 주행거리를 레인지 익스텐더라든지 뒤에 짐을 끄는 거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사이버 트럭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아마 전기 픽업 트럭은 그냥 끌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반토막 날 거기 때문에 이런 뒤에 붙인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포드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제 운전보다는 뭐 영화를 본다라든지 다른 거에 컴포링 하는 거, 지금 뭐 이렇게 택시 서비스가 되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하겠죠.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 돌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어디에, 여기 한국도 나와서 소개해보면 왜 한국 삼성이나 LG가 거의 전장에 그 실내에 많은 지금 투자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여기 특허에서도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All about the interior라고 써 있습니다. Korean patent 트렌드는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 무인 택시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런 조사 자료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미국이 다 해먹는 구조에 플러스 중국은 한 발 더 앞서서 부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날아다니는 거에 이미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있다라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